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를 맡게 된 박병대입니다. 비록 사이버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수업하는 마음으로 재주는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해야 할 과정은 교재는 바로 이 한문 지도사 1급 과정에 속해 있는 경몽요결입니다. 이 경몽요결은 율곡 선생께서 선조 10년 즉 1577년에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기초 학습 교재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한문 교재나 경전은 중국에서 지어진 것인데 이 경몽요결은 바로 우리나라 선영께서 지은 책이라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 양식에 잘 부합되어 한문 공부를 하고 수양하기에 더없이 친절하고 좋은 교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율곡전서 27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본 교재는 제례장의 그림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을 모두 실어 놓았으므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몽요결에서 격자는 7격자죠. 몽자는 어리다 몽자입니다. 중요할 요 비결 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경몽요결에서 이 몽자는 어리다, 어리석다, 덮어 가리다 등의 뜻으로 그래 쓰이고, 이 격자는 치다, 두드리다, 다스리다 등의 뜻을 가진 글자로 대체적인 뜻을 말하자면은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어린아이들을 쳐서 깨우쳐서 이치를 깨우치게 해주는 중요한 그런 비결이다, 이런 뜻으로 간단히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몽이라는 글자는 주역에 있는 64괴 중에 하나의 네 번째 괴인 이 몽괴라는 괴가 있습니다. 이 몽괴. 몽괴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은 위에는 이렇게 간괴가 이 간괴입니다. 간괴는 이 산의 형상을 나타내고 아래에는 이 감괴입니다. 감괴. 감괴는 요건 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을. 요 위에 세 개는 산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간상감하, 산수몽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몽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간괴가 위에 있고 산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어서 위로는 산이 막혀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어서 험난한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괴가 되겠습니다. 주역을 풀이한 그 대상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몽은 형하니 비야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초서 얻은 곡하고 제3이면 독이니 독적 불공이니라 이런 그 구절이 주역에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인 뜻을 살펴보면 몽괴라는 것은 형통한 것이니 내가 동몽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아서 구하는 것이다. 구시니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유추해 보면은 이 몽괴에는 그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배우는 학생을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배울 학생이 스스로 배울 의지를 가지고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가서 성심으로 가르침을 청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무왕교지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가서 가르쳐주는 예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그런 예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그 상업화된 교육관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동양의 전통적인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몽이오결은 모두 10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0개의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학문의 목표와 뜻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장이 입지장입니다. 입지장. 그 다음에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함을 강조한 혁구섭장이 있습니다. 혁구섭장. 혁구섭장이 있고, 그 다음 올바른 몸가짐으로 자신을 지킬 것을 당부한 지신장이 있습니다. 지신장.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잘 가질 지자에 몸신자. 지신장이 있고, 입지장, 혁구섭장, 지신장, 이래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독서하는 방법과 순서나 마음가짐을 설명한 독서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서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섬기는 도리를 강조한 사친장이 있습니다. 사친장. 섬길 사자겠죠. 부모 친자. 사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치르고 그 상하는 절차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논한 상제장이 여섯 번째입니다. 상제장.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절차에 따라 정성을 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제례장이 일곱 번째입니다. 제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을 제시한 거가장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거가장.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도리나 원칙을 설명한 접인장이 있습니다. 접인장. 접할 접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을 제시한 처세장. 마지막 열 번째가 바로 처세장입니다. 이렇게 모두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의 그 강의 진행 방법은 가급적 과거 서당식으로 한자를 한 글자를 짚어가면서 해석하는 그 축자 해석을 기본으로
쫓을 축자. 글자를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해석하는 축자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축자 해석을 하면서 글자 한자 한자 짚으면서 직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언어 생활에 적절한 표현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의역을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어법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어법도 설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법을 설명할 때 제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뭐 주어 서술어 관계, 주어와 서술어, 주술 관계 또는 뭐 서술어 목적어 관계, 서술어 목적어 관계 또는 뭐 서술어, 보어 이런 관계 또는 뭐 수식어와 피수식어 뭐 이런 관계를 가끔씩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호를 표시를 하는데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이렇게 세로획을 2개 꺼서 여기에 이제 주술관계, 주술관계의 표시다 약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술어 목적어 사이일 때는 세로획을 하나를 긋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술목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어와 보어인 사이일 때는 빗금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술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 말을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그런 관계, 수식 관계일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건너가서 하는 걸로 해서 이걸 수식 관계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문장 속에서 하면서 설명을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한문에서는 일정한 어법이 완전히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뭐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뭐 강조하거나 편의적으로 뭐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도치하여 쓰는 경우도 많고 또 과거 경전에 나오는 문구를 그 글 쓰는 사람이 그 의도대로 맞게 일부분만 이렇게 따와서 인용하는 등 뭐 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법을 확립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말씀에 한문은 문법은 알되 잊어버리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한문 공부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법과 형식은 알아야 하겠지만은 문법을 너무 따지고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럼 우선 이제 경목요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문부터 해서 내용을 풀이하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문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목요결 서라. 인생 사세에 비학문이면 무이위인이니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지시 위부 당자하며 위자 당효하며 위신 당충하며 위부부 당별하며 위형제 당우하며 위소자 당경장하며 위붕우 당유신이니 개어 일용 동정지 간에 수사 각덕 기당 이요 비치심 현묘하여 희기 기효 자야라. 인생 하면 사람이 살아간다. 어디를? 이 세상을 이래 되겠죠. 이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매. 비학문, 뭐뭐가 아니면, 학문이 아니면,
무이 위인이니 학문이 아니라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서이자는 여기서 뭐뭐 할 수 없다. 없을 못자. 자, 보통 이 서이자는 무이 하면은 합쳐서 그냥 우리가 뭐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소위 이런 바. 소위가 나오면 어디에 말을 따오는 말이거든요. 앞에서 그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에 다른 책에 나오는 출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바. 그런 말을 인용해 쓰는 거죠. 소위 이런 바. 학문이라는 것은 자자는 뭐뭐 하는 것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것 자자죠. 이런 바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바 학문이라는 것은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또한 이 역자는 이 또한이라는 말은 사실 뭐 A도 뭐뭐 하다, B도 또한 뭐뭐 하다 이럴 때 또한이 쓰이는데 또한 여기는 사실은 지금 뭐 또한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처음 문장을 열면서 또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또한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또 역자가 또 역자는 뭐 또한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의기사로서 의기사로 쓰이면 어떤 말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의 분위기를 상당히 느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확실히 분명히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단언하건대 확실히 분명히 이럴 거다 이거죠. 여기서는 뭐 문장의 분위기를 좀 강조하는 의미 정도로 아니면 뭐 굳이 뭐 해석을 안 해도 되고 뭐 굳이 해석하려면은 확실히 또는 뭐 분명히 뭐뭐 할 거다. 분명 뭐뭐 이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역비 이상별건 물사여라. 자, 이상하거나 그건 분명히 이상하거나 별건의 물사는 일사자, 일물자 이 같은 의미입니다. 사물이나 물사나 글자 자리만 바꾼 것 뿐이지 별다른 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상하거나 별다른 건의 사물이 아닐 것이다. 확실히 그걸 단정하는 거죠. 뭐 신기한 게 아닐 거다 이 말이죠.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학문이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런 학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특별히 분명히 이상하거나 별건의 어떤 사물이 아닐 것이다 이거죠. 지시 그럼 뭐냐 단지 뭐뭐이다. 다만 지자는 뭐 단지 지시 뒤에 뭐뭐 나오면 단지 뭐뭐이다 이래 됩니다. 단지 뭐냐 위자당효하며 위부당자하며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하며 사랑할 자자죠. 자, 단지 뭐뭐이다.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이며 위자당효하며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해야 하며 위신당충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해야 하며 그 다음 위부부당별하며 부부가 되어서는 마땅히 구별 있게 해야 하며 당자 뒤에 뭐뭐 하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습니다. 자, 위 형제 당우하며 형제가 되어서는 마땅히 우애해야 하며 위 소자가 되어서는 젊은 나이 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이 말이죠. 당 경장하며 마땅히 경장 어른을 공경하다는 뜻이죠. 마땅히 어른을 공경해야 하며 위 붕우가 되어서는 붕우가 되다 이래 되겠죠. 마땅히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니 개의 일용 동정지간에 모두가 이런 모든 것은 앞에 열거한 이 모든 것은 모두는 뭐뭐에 어쩌나 어조사 어쩌나 여기서 뭐뭐에 이래 되겠죠. 일용 동정지간 날로서는 이 말이죠. 날로 생활하는 움직이고 고요한 사이에 일용 동정지간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용 동정지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날로 쓰고 날마다 쓰고 움직이고 고요한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행동 속에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모두가 어디에 날로 서는 움직이고 고요한 사이에 수사 일에 따라 따를 숫자 일사자 일에 따라 각각 얻는다는 말이죠. 뭐를 얻습니까? 기당 그 마땅한 것을 얻는 것일 한정정결사죠. 뭐뭐일 뿐이고 이게 뭐뭐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일에 따라서 각자가 각각 그 마땅한 것을 얻는 것일 뿐이고 요런 내가 부모가 된 거냐 자식이 된 거냐 신하가 된 거냐 부부가 된 거냐 요런 그러한 사안에 따라서 그 마땅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비치심현묘하여 뭐뭐는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쭉 비자가 이 끝까지 걸리겠죠. 치심현묘 현묘한데 현자는 뭐 심오할 현자죠. 심오하고 오묘한데 묘한데에 마음을 치자 달릴 치자죠. 치심현묘 하면은 오묘하고 신기한 묘자 묘한 데에 마음을 내달려서 그런 쪽으로 마음을 쏟아서 이 말이죠. 쏟아서 희기는 바랄 희자 바랄 기자죠. 같은 뜻이죠. 기효는 뭡니까? 기이한 효과 신기한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래 되겠죠. 자, 여기 잘 보면은 비치심현묘 심오하고 묘한 데에 마음을 내달려서 신기한 효과를 희기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 불악지인은 심지모색하고 식견망매라 고로 필수 독서 국리하여 이명 당행지로 연후에 조의 덕정이 천리 덕중의 디라 검인은 부지 학문이 제어 일용하고 이망의 고원난행이라 고로 퇴여 별인하고 자안 포기하니 기불가애야 제리요. 다만 단자죠. 다만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죠. 불학지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심지가 모색하고 마음의 터가, 마음의 터, 마음이겠죠.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마음의 터전이, 뭐 글자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죠. 마음의 터가, 마음의 땅이, 마음의 터전이 띠뿔처럼 우거져서 꽉 막힌다 이 말이죠. 띠 못자고 막힐 색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맹자 진심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 근데 여기서 마음이 그냥 띠풀이 꽉 우거져서 그 원래 나 있던 길을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비유하면 이렇단 말이죠. 마음의 터전이 띠풀이처럼 꽉 우거져 막히고 이래 되겠죠. 모색 막히고 식견, 알식자 볼견자 알아보는 것이죠. 알아본 식견이 뭐 식견은 그냥 우리말 그대로 말해도 뭐 어색하지 않죠. 알아보는 것이 식견이 망매해진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터전이 꽉 막혀버리고 띠뿔처럼 우거져 막혀버리고 알아보고 식견이 알아보는 것이 망자는 아득할 망자죠. 아득하고 까마득히 멀어진다는 얘기죠. 가물가물해지죠. 그리고 살이 어두워진다. 어두울 매자. 망매라는 건 멀고 어두워진다. 거칠고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때문에 고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독서 궁리하여 반드시 꼭이면 반드시 필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반드시 꼭 이 말입니다. 독서 책을 읽어서 독서는 책을 읽다죠. 그 다음에 궁구한다 뭐를 이치를 반드시 꼭 책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여 써있자는 뭐뭐 하여서 이렇게 바로 뭐뭐 하여 이렇게 하면 써있자까지 해석된 겁니다. 명 밝힌다. 이명 그렇게 하여서 명 뭘 밝히냐 당행지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길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명 밝힌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면 반드시 꼭 독서를 하고 궁리를 해서 마땅히 행동해야 될 길을 밝힌 그러한 연후에 이 말이죠. 그러한 뒤에 조예가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다 이런 말 하죠. 조자 나아갈 조자 나아갈 이를 예자죠. 나아가서 이르는 게 조예죠. 조예가 나아가 이르는 것이 득정 뭐뭐 할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 그랬죠. 득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한 연후에라야 나아가고 이러는 것이 바른 것을 얻을 수 있고 그죠. 천리 실천하여 이행하는 거죠. 발벌리 그렇죠. 실천해서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데 뭐 중도에 맞는 거죠. 중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리라. 자, 이렇게 반드시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해가지고 당연히 행동해야 될 길을 밝히고 난 그런 뒤에라야 나아가고 이러는 것이 바른 걸 얻고 또 뭡니까? 실천하는 행동이 행동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올바른 중도를 알맞은 도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나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은 부지 알지 못한다. 뭐를? 학문이라는 게 제어 일용 어디에 있다죠. 제어 어디에 있다. 어디에? 날로 쓰는 데에 있다. 아까 앞에 일용 동정지간이라는 말 나왔죠. 그걸 줄여놓은 말입니다. 일용 날로 쓰는 데 일용 동정
일상생활 속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하는 중에. 그런 뜻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 일용, 날로 서는 사이에 일상생활 속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뭐가 학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보면은, 보통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다? 지금의 사람들은 굳이 알지 못한다. 학문이 날로 일상생활 속에 뭐뭐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이래야 되겠죠. 알지 못하고 이 망이 그래서 뭐 하고 하면 이까지 해석된 겁니다. 망이 망령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망이 고원난행 아주 높고 멀고 그 학문이라는 게 너무 수준이 고차원적이고 또 나의 수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저 멀리 동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 고차원적이고 나의 수준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행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망령되게 생각한다. 잘못 생각한다. 그러므로 퇴여별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떠밀쳐 줘버리고 이 말입니다. 퇴여. 자안 포기하니 이래 되죠. 자안 포기하니 스스로 편안할 안자죠. 자안하면 스스로를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자는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아니면 뭐 자신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 목적격으로 서 있는데도 이게 스스로보다 앞에 오는 게 스스로 자자가 자주 많이 걸어서 허다하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나를 믿는 걸 자신이라 그러죠. 자신 있다 없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자신할 수 없다는 말은 자기를 믿는다 이 말이죠. 자신이. 요거 사실 어디서 말하면 스스로를 편안하게 한다 하면은 안자가 되는데 자안으로 자자는 항상 스스로보다 앞에 오는 습성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요 앞에도 사실은 자자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명자에 보면 자포자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포자기.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를 해치고 이 포자는 해치다는 뜻입니다. 해치다. 이건 자신을 버리다. 버릴 기자죠. 스스로를 편안하게 하고 스스로를 해치고 스스로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니 이렇게 하니 이 말이죠. 기불 가해야 기불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기불제 하면은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느냐. 가해는 뭡니까? 슬프게 여길만 하다겠죠. 슬프게 여길만 하다. 어찌 슬프게 여길만 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야자는 더 느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슬프게 여길만 하지 아니하겠는가. 슬프게 여길 수밖에 없다. 너무나 슬프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앞에서까지 지금 서문에서 본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해야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학문이라는 게 뭐냐? 우리 생활에 완전히 동떨어져서 이상한 건 아니다. 뭐냐? 단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는 신하로서 부부로서 또는 나이 젊은이로서 또 형제 간의 관계에서 아니면 나이 젊은 사람으로서 노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러한 데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것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지 별다른 오묘하고 신기한 별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로 선생님이 말을 열어 나갔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떠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심지가 꽉 막히고, 그죠? 그래서 아는 게 아득해지고, 사리에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꼭 독서를 해서 그 이치를 밝히고, 그래 해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맺어진 관계에 따르는 그런 그 인륜 관계에 따르는 그 당연히 행동해야 될 길을 밝히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서 이러는 것이 밝아지고 그 행동하는 것도 올바른 도리에 맞아 떨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히려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고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 하고 이렇게 남에게 미루어주고 못하니까 너무나 애석하고 통탄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펴나가고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 정거 해산지 양 할세 유 일리 학도 상종 문학하니 여 참 무이 위사요 이 차공 초학이 부지 향방하고 사무 견고지지이 범범 청익이면 적 피차 무보하고 반이 인기라. 자, 내가 정거 거처를 정했다 이 말이죠. 거처를 정했다. 어디에? 해산지 양에. 해산은 바로 황해도 해주를 가리킵니다. 산남 수북 왈 양이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산북 그러면 뭡니까? 수남 왈 음이 되겠죠.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산의 남쪽은 양이라 그러고 또 물의 북쪽을 양이라고 말합니다.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을 양이라고 말하고 산의 북쪽과 물의 남쪽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해산은 산이니까 산의 양이라 그랬으니까 남쪽이죠. 그럼 요거 양은 바로 이 남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해산의 남쪽에 거처를 정했을세. 이래 되겠죠. 내가 해산의 남쪽이죠. 남쪽에 거처를 정하였을세. 이래 됩니다. 뭐뭐가 있었다. 1, 2학도 한두 명의 학도 배우려는 무리가 학동의 무리가 이 말이죠. 한두 명이라는 건 조금이겠죠. 한두 명의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의 이 정도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의 그 학동의 무리들이 상종 서로 따라서 문학 묻고 배우는 것이 있으니 이래 되겠죠. 자, 내가 거처를 해산의 남쪽에다가 거처를 정했는데 한두 명의 학도들이 서로 따라서 묻고 배우는 학생이 있었으니 내가 참 부끄럽게 얘기했단 말이죠. 뭘 부끄럽게 얘기했습니까? 무의 위 하니까 뭐뭇이 될 수 없다게 되겠죠. 서성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 무의 아까 얘기했죠. 자, 나는 서성이 될 수, 요게 말 수겠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래 되겠죠. 그리고, 자, 또 찾자죠. 뭐뭐가 걱정된다. 두려울 공자, 걱정되다, 두렵다. 뭐가 두렵습니까? 초학이 부지 향방하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 초학지인이 말이죠. 처음 배우는 사람이 부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 방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방향.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못할까? 뭡니까? 두려워하고. 그죠? 자, 다시.
자, 내가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죠? 처음 배우는 사람이 방향을 알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그리고 또, 무견고지지, 견고한 뜻이죠. 견고지지. 견고한 뜻, 이래 되겠죠.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이래 되겠죠. 그러면서, 범범청이면, 범범은 뜰범자 뜰범, 뜨고 떠서, 이면, 완전히 마음이, 기분만 들떠서, 이 말이죠. 의욕만 들떠고, 실제로 행동을 따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이제 범범해서, 너무나 이제 들떠서, 그죠? 범범청이기면, 요 범범한 물에 뜬 모양이니까, 뭡니까? 근본에는 기초가 없이 들떠 있는 걸 말하겠죠. 실속 없이 들떠서 더 하기만을 청한다면, 공부만 자꾸 더 하려는 그런 욕심만을 청한다면, 이 말이겠죠. 견고한 뜻도 없으면서 들떠서, 들떠기만 해가지고 더 하기만, 더 배우려고 하는 것만을 청한다면, 이면 하면 적자가 해석됐습니다. 이면 적자. 피차무보하고, 저쪽이나 이쪽이나, 저쪽은 배우려는 학생이겠죠. 이쪽은 누굽니까? 율곡 선생님 자신이겠죠. 저들이나 나나, 이 말이겠죠. 피차간에 보탬이 될 것이 없고, 도를 보자죠. 보탬이 될 것이 없고, 반이인기라, 도리여, 반짠 도리여, 뭐뭐만 끼치게 된다. 남의 놀림만 끼치게 된다. 남의 조롱만 받게 될까 두렵다는 얘기죠. 고로 약서 일책자하여 조서 입심 직궁 봉친 전물지방하고 명활 경몽요결이라 하여 욕사 학도 관차하고 세심 입각하여 당일 하공하고 이여역 구환 인순하여 요기자 경성은 하노라. 정축 개동에 덕수 이인은 서하노라. 때문에 그러므로 이래 되겠죠. 고로 약서 간략하게 서자는 여기서는 글 써도 되고 써다 또는 책 여러 가지 의미로 있지만 여기서는 써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썼다 말입니다. 붓으로 이제 썼다 일책 한 개의 책, 자자는 책 뒤에 붙어 있는 단순한 전미사죠. 때문에 간략하게 한 책자를 써서 이래 되죠. 조서, 조자는 대강조자입니다. 대강조, 대강 서술한다 이 말이죠. 펼서자 서술하다, 펴다 서술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서 대강 서술을 했다 이 말이죠. 뭐 하는 걸 서술했습니까? 입심, 직궁, 봉친, 전물하는 방법이죠. 방도를 방도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대략 이 한 책자를 이제 간략히 써서 줘서 대강 서술했다. 마음을 세우는 거, 직궁, 자기 몸을 삼가하는 거, 삼가할 직자죠. 봉친, 부모님을 받드는 거, 부모님 모시는 거죠. 전물, 외물에 접하는 방도를 서술하고, 이름 지어 말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경몽요결이라고 했다. 경몽요결이라 해서, 욕사, 하고자 하다 욕자,
사자는 뭐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고자 하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욕사가. 자, 하여금 사자 나왔습니다. 하여금, 보통 하여금 사자나 이런 게 나오고, 하여금 사자는 사역동사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래 되죠. 4AB 하면은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그러면 A가 누굽니까? 학도죠. 학도로 하여금 관차하고 세심 입각하게 하고 또 당일 하공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떠풀이 해봅시다. 자, 학도들로 하여금 이래 되겠죠. 학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이건 뭡니까? 지금 책 지어는 경목용일 이 책을 말하겠죠. 이 책을 보고, 이것을 보고, 세심 입각하여, 세심은 뭡니까? 세심. 마음을 씻는다. 마음을 씻고, 세운다. 다리를 세운다. 다리라는 건 바로 딛고 일어설 그 발판이겠죠. 마음을 씻고 발판을 세워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발판을 세워 발판으로 삼어 뭐 의역을 하자면 그래 해도 되겠죠. 당일 하공하고 당일로 뭐 내일 모레 이런 미루는 게 아니고 바로 그날 그 당일 날 하공하면 요 공은 뭐 공부겠죠. 공은 일공자니까 그 일이라는 건 공부하는 일이겠죠. 일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공부. 바로 당일로부터 이 말이겠죠. 당일로부터 그 공부에 하자는 내리다 이 말인데, 내리다는 말이 이건 착수하다, 손을 대다 이 뜻입니다. 어떤 일에 착수한다, 뭐 손대다 이런 말 하죠. 하자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요 욕사를 걸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학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을 경목용일 책을 보고, 그죠? 마음을 씻고 발판을 세워서 당일날에 발판을 구조 발판을 세워서 당일에 바로 그날 이 말이죠. 공부에 착수하게 하고자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자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말이죠. 그리고 뭐 하고 이게 같이 물고 들어가죠. and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and입니다. and. 나 또한 이 말이죠. 나는 누구면 율곡스님 자신이겠죠. 나 또한 구환인순 오래도록 뭐뭐 하는 걸 근심한다면 인순하는 것을 근심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또한 오래도록 옛날 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답습하고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인순이라 그럽니다. 옛날에 하던 그대로만 따라 하는 걸 바로 인순이라 그래요. 인순. 그래서 인순수구 이런 말 하죠. 인순수구.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거 인순수구. 그대로 인하고 따르고 해서 옛날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걸 줄여서 인순이라고 그러는데, 인순. 그러니까 옛 것을 답습하기만 하고
더 변화해서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뭐 율곡 스님 자신이 나도 역시 오래 지내면서 자꾸 그대로 따르기만 하여서 하는 것을 뭡니까? 걱정한다. 근심하여. 이래 되겠죠. 근심해서 욕이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그것으로서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욕이. 아까 뭐 욕이, 가히, 덕이 뭐 이런 이야기 설명 많이 했죠. 서이자가. 그것으로서 뭘 하려고 하느냐?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려고, 이건 어조사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이죠. 어차의 준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려고 하노라. 자, 마지막에 정축개동에 정축년. 개동은 늦겨울이겠죠. 늦겨울. 보통 뭐 맹동 하면은 뭐 초겨울이 되겠고, 그죠? 뭐 보통 또 중동 하면 뭐 한겨울이 되겠고, 뭐 개동 하면 이제 늦겨울이 되겠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자, 정축년 늦겨울에 이래 되겠네요. 덕수이시인 이께서는 율곡 스님 이름 성함이죠. 이는 글을 써하노라. 여기까지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